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 여자이고 작년 9월에 결혼을 해서 여보 소리 듣고 살고 있는 지는 이제 겨우 8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신혼 보내고 있는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을 겪어버려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다 행복해야 할 새 신부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병원을 오락가락하는 신세가 되었는지 여러분들께라도 공유를 해서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분이라도 더 얻어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제가 너무 절박하네요. 저희의 결혼은 애초부터 어긋남이 적나라했던 결혼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희 결혼을 무지하게 반대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시아버지로부터, 그 후에는 시어머니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의 직업은 자동차 수리기사인데 직업의 문제로 저희 친정어머니가 애초에 저희 결혼을 심하도록 반대하셨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이 직업 때문이란 말씀을 못하시고 그냥 싫다고만 하셔서 울고 불고 별짓을 다 하며 엄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끝낸 말씀을 털어놓기로는 엄마 주변에 젊을 적 애를 하나 낳고 꽁냥거리며 잘 살고 계시던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남편이 저희 남편 직업과 똑같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인분이 일을 하던 도중에 전기 감전사로 인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을 하셨고 엄마의 지인분은 평생토록 지금껏 과부로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건너들어도 기분이 쎄한 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엄마가 딸을 걱정하는 마음도 알겠고 이왕이면 고생 안 하고 일을 하는 사위를 들여서 안전 걱정 안 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알겠더군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남편이랑 서로 머리 맞대가며 엄마 옆에서 연애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자주 남편 데려가 얼굴 비춰드리고 함께 밥이라도 먹는 자리를 더 가져보며 애를 쓰다 겨우 받아낸 결혼 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 시부모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아들 무시하고 결혼을 반대했다며 말이 많았어요. 한동안 시부모님은 저희 어머님을 따라 복수라도 하겠다는 듯이 저를 무시하고 안보를 하셨고 그 바람에 저희는 친정엄마를 겨우 설득하고 나서야 또다시 시부모님 마음을 돌린다고 정말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세상에 어른들한테 결혼한다고 허락 한번 구하는 것이 이리도 시행착오와 고비가 많을 줄은 정말 태어나 연애하며 상상도 못했어요. 막연하게 그리던 결혼은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할 줄 알았더니만 사돈 간의 자존심 싸움과 빈정상할 길로 거듭되는 고비가 연속으로 나타났고 그 사이에서 저희 커플은 정말 죽어나갈 판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을 하게 된 건 시아버지가 먼저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마음을 바꾸면서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며 허락을 해주셨고 그래서 겨우 식장에 들어가고 혼인신고를 하고서 함께 사는 부부의 모습을 온전히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딱 그렇게 겉보기에만 정상으로 보이는 부부였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의 지독한 행동들로 인해서 저는 거의 매일 눈물바다를 만들겠다는 듯 울어 제꼈고 저희 남편은 또 그 사이에서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를 정리한다고 지난 8개월간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집들이를 하던 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할까 말까 고민이 많다가 아가씨는 미리 따로 초대를 하고서 시부모님만 나중에 초대를 하고자 했어요. 아가씨는 아무래도 젊으니까 아무 때나 놀러와 맥주를 마시든 뭐라든 오빠 집에서 놀고 가라고 하면 잘 찾아와 줄 것 같아서 저도 부담 없이 아가씨께 연락을 하며 오라고 했고 시어머니께는 아가씨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연락을 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해서 아가씨랑 어머님, 아버님은 따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편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그날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라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상의를 하고서 말해 주시겠다고 말하셨고, 저는 그런 줄 알고 기다리겠다고 대답을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아가씨가 내일 가도 되냐는 연락이 왔어요. 저야 뭐 저녁 시간만 되면 퇴근하고 바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 된다며 오케이를 했고 다음날 제가 맥주에 와인, 파스타에 스테이크까지 싹 다 준비를 해서 그날 아가씨랑 남편이랑 같이 영화도 보고 수다도 이런저런 떨며 친분을 다졌습니다. 정말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여전히 언제 시간이 된다는 연락이 없으셨고 저는 아가씨를 보내놓고
다시 어머님께 한 번 더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아주 노발대발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너는 며느리가 돼서 시부모를 먼저 모실 생각을 못하고 네 시누이만 쏙 빼서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을 따돌리냐 라고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어머니께 미리 말씀도 드렸고 다만 답변을 기다리는 와중에 아가씨가 시간이 된다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시댁 식구니 초대를 한 것뿐이었는데 정말 난감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던 남편도 뒤늦게야 시아버지의 전화를 대신 받아서는 오해가 있었다며 말을 건네는데 시아버지가 급기야 네 엄마가 그러던데 니네가 우리를 초대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말을 잘못했던지 아님 거짓말을 하셨던지 시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신 겁니다. 다행히 남편이 내가 통화하는 거 옆에 들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라면서 시아버지께 재차 설명해서 급한 오해는 꺼버렸는데 제 기분을 너무 잡치더라고요. 전 분명 시어머니께 약속 날짜를 잡아달라 먼저 살갑게 전화까지 드렸었는데도 그걸 다 뻔히 기억하실 거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셨다는 게 너무 약이 올랐습니다. 어른으로서 공경할 깜냥도 안 된다며 실망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시어머니신데 우기고 내 말이 맞다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저는 저대로 확실하게 말을 전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사과를 드렸고 우여곡절 끝에 시부모님을 모신 집들이까지 무사히 끝마쳤네요. 그런데 이 정도는 그 후에 겪은 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결혼 허락만 해주셨을 뿐 여전히 나를 그리 탐탁찮아 하신다는 것을 집들이 일로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 딴에는 더욱 잘 보여야겠다는 며느리의 마음이 컸습니다.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안부 인사도 꼬박꼬박 저녁 먹고 난 시간마다 일부러 드렸고 시댁으로 자주 오라고 하시는 것도 남편이 괜찮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서서 가곤 했었어요. 괜히 안 간다며 뻗팅겼다간 시댁에 오기 싫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더 열심히 시댁도 찾아뵙고 저희 집에 오신다는 시어머니의 발길도 절대로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제가 시어머니께 유혹을 처먹을 일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 마주보고 지내는 사이에 괜한 싸움이 일어나면 서로 얼굴 보기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랑 얼굴 붉히며 불편해하는 것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이 혹은 일부러 불편해져서 저로부터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자 작정을 하신 양반인 것 마냥 저를 함부로 대하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청바지를 입고서 주말 아침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호출을 받고 시댁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절대로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지하철을 타고서도 2번 갈아타고 30분 정도를 가야 했기에 저희 딴에는 하루 일정을 빼서 시댁에 찾아뵙는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옷을 보고는 말씀하셨어요. 시댁에 오는 애가 깔끔한 청장을 입고 오더라도 봐줄까 말까 한데 너는 어디 소풍 가니? 청바지 입고 시댁에 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생각을 한 거야? 라면서 입이 삐쭉 튀어나오셨고 요즘 세상에 누가 옷 입는 걸로 시댁 친정가는 룩을 따줘. 라면서 황당하다는 듯 제 마음을 대변한 채 화를 내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재차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네 마누라를 쏙 빼닮아가는 것 같구나. 하지 말란 짓거리는 구태여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네. 얘가 생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자 하나를 잘못 만나서 얘가 순 나쁜 물로 가득 들어버렸어. 라고 말이죠. 그 말에 남편은 저를 앞에 두고 시어머니랑 정말 대판 싸울 뻔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는 남편의 말에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서 이게 다 며느리 하나를 잘못 들인 것 때문이라며 제 탓을 하는 시어머니와 도저히 대화라는 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날은 결국 시댁에서 밥 한 끼를 얻어먹지도 못한 채 도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싸우면 그 다음날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제 잘 들어갔니? 라면서 안부 연락이 먼저 오셨고 그러면 전 또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건네시는 어머님의 비유를 맞춰드린다면서 화를 숨긴 채 대답을 하며 대화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다 풀린 줄 알고서 저희 집에 오겠다는 어머님께 네 라고 대답을 하면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는
여전히 화가 난 채로 꽁한 채 저한테는 전화를 했을 때처럼 말을 걸지도 않고는 본인 아들 입에 들어갈 밥상을 차려놓은 채 얘 오면 먹여라 라는 말을 남기곤 집에 가셨어요. 남편이 그날 야근을 해서 늦게 왔으니 망정이지. 혹여나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앞에서 대판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크고 작은 마찰과 그 사이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또 다른 마찰이 반복되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제게 한 가지 한결같이 대우를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가지는 것을 북돋아주는 것이었죠. 손주를 꼭 보고 싶다면서 저희 두 사람이 언젠가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자주 내비치던 시어머니는 저를 혼내는 와중에도 혹 남편과 저 때문에 싸우는 와중에도 결혼하고 3달 정도 지나서부터 늘 저 하나를 위해서 챙겨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약이었어요. 저의 옷차림과 약속을 정하는 스타일 등 모든 것을 나무라고 혼을 내려 하시던 어머니께서 유일하게 저에게 살갑게 다가오실 적이 바로 그 임신이 잘 되는 보약을 먹으라고 할 때였습니다. 한의원에서 임신이 잘 되는 한약을 처방받았다면서 건네주시는 그 한약을 잘 받아먹고 지냈고 이 약이 몸에 정말 좋기라도 한 건지 제가 살이 좀 포동포동해지고 주변에서 얼굴이 복스러졌다는 소리를 제법 듣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타박할지라도 본인도 결국 저희 남편의 어머니시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는 걸 보고 싶어하는 할머니셔서 그런지 며느리인 저에게 임신만큼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는지라 저 또한 제가 어머니께 확실한 가족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얼른 아이를 가지는 것이 가장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라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사주신 그 한약을 정말 열심히 복용했습니다. 한두 푼 한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을 써서 용한 한의원한테 받아낸 거라고 말씀까지 하시니 저는 저대로 나를 위해 이렇게 큰 돈을 써주셨구나 하면서 감동을 먹어서는 그간 시어머니한테 당해온 수모를 새까맣게 잊어가며 약을 복용했고요. 그러다 시댁에 갈 때 입는 옷 문제로 시비를 걸거나 집에 찾아오신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가짓수 반찬을 내어놓지 않았다며 혼을 낼 적에도 시어머니가 건네주시는 한약을 보기만 하면 화가 풀렸어요. 약을 주실 때만큼은 어머님도 제게 미안하다는 듯이 뻘쭘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치셨고 그래서 약 먹는 시간만큼은 일부러 제가 한약을 놔둔 서랍장의 위치까지 어머니께 알려드리고는 직접 꺼내주시기를 기다리기도 했답니다. 되도 않는 사랑을 갈구해보겠다면서 며느리가 혼자 시어머니께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려보려 한 짓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약을 복용하고서 2달 뒤부터 저는 생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달에 생리를 안 한 것이 설마 임신인가 싶었고 내내 임신 테스트를 사다가 임신 여부를 확인하던 도중에 임신이 아니라고만 떠서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2달이 되고 3달이 더 지나도 생리를 하진 않는데 임신은 여전히 되지도 않았고 혹여나 테스트기가 문제인가 싶어서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제 몸이 너무 망가졌다고 제 난소가 나이에 비해서 10살은 더 나이가 들어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평소 건강한 음식을 위주로 먹고 1년에 아픈 날이 한두 번 될까 말까한 건강한 저였는데 갑자기 생리가 뚝 끊기더니 난소 기능이 쇠퇴되어서는 임신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속이 난임 판정을 받아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임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들뜬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난임 판정을 받아버리고는 정말 병원에서 얼마나 무서워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몸뚱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나 싶어서 말이죠. 병원에서부터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이 병원으로 뛰어왔고 저는 저대로 의사 선생님께 들은 말을 전하며 내 몸의 난소 기능이 망가졌는데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더라며 병원 앞에서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한참을 그 로비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남편의 부축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저희 본능적으로 시어머니가 주신 한약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사실 병원에서부터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혹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아픈 이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들을 모두 다 체크를 하나하나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미 시어머니가 주신 한약이 너무 의심이 되더라고요. 선생님께 물어보니 그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임신 전부터 한약을 오래 먹으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내셨고요. 혹여나 어머님은 좋은 마음으로 약을 지어준 것인데 내 몸이 약에 안 받아서 문제가 생긴 거면 어쩌나 싶어서 남편한테는 말할까 말까 정말 미치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병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어. 이 한약, 어머님이 주신 한약, 이게 문제라고 하셨어. 지금 어머님께 이 한약 어디서 처방받았는지 물어보러 갈 거야. 이왕이면 그 한의원에 가서 처방전도 직접 떼올까 해. 나 혼자 갈까? 아님 당신도 같이 갈래? 라고 물으니 남편도 살짝은 예상을 했는지 같이 가자. 라면서 웃음기를 싹 뺀 채 묵묵히 저를 부축하면서 따라 나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그 한약 봉지 하나를 쥐어들고는 시한폭탄을 마주한 것 같은 참담한 심정으로 시댁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상태, 그리고 제 손에 들린 한약 봉투를 보고는 마치 다 알면서 모르겠다는 듯한 뻔뻔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제 몸이 이미 망가져가는 중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었지만 솔직하게만 말해달라며 시어머니께 이 약 어디서 처방받으셨어요? 한의원이 어디예요? 처방전이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네요. 라며 나지막히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예상했던 대로 응, 처방전 필요 없어. 좋은 거 다 때려 넣었는데 처방전은 무슨. 병원에 가도 그냥 아무것도 복용한 것이 없다고만 해. 몸에 좋은 건데 그거 의사가 하나하나 다 알아서 뭐해. 지들이 뭐 한의사가 해주는 약을 알아? 라면서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말을 해가며 한의원을 알려주길 거부하셨습니다. 재차 질문을 해도 재차 거절을 하며 애들로 필요 없단 말만 하셨고 급기야 저를 향해 먼저 아유 진짜 몰라 나도 몰라. 그까지 한약이 뭐 그리 대수라고 안 먹은 척하면 되는 거 가지고 굳이 한의원을 알아야 하는데 애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며 먼저 저를 향해 짜증을 내는데 그 태도에 저도 그만 결국은 폭발을 해버리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고 뭐고 이건 정말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도 그만 인내심이 바닥을 서버린 것이었죠. 내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필요하다는데 당신이 뭔데 필요 없네 만에 자꾸 말대답이야. 라면서 끝내 제자리에서 일어나고는 제 앞에 놓여진 시댁 거실의 커피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나누는 대화를 같이 앉아 쳐다만 보고 있던 시아버지는 감히 네가 어디서 누구 앞이라고 이딴 행패를 부려! 라면서 저를 꾸짖겠다며 막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저희 남편이 나서서는 시아버지를 뒤로 밀치며 소파에 억지로 앉혀버렸어요. 아버지, 지금 어머니 편 함부로 들었다가 아버지도 깜빵 가요. 라고 울부짖자 시아버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어느 시부모가 며느리를 혼냈다고 깜빵에 쳐들어가냐면서 더 역정을 내셨고 정작 시어머니는 아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깜빵이란 소리에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듯이 순간적으로 겁을 먹은 채 입을 꾹 다물어 버리며 우리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표정 변화가 너무 적나라해서 저는 가소로움에 한숨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제 옆에서 입 다물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을 알아차리곤 왜? 잘못한 게 있어서 더 말을 못하겠어? 깜빵 갈 일이란 것 정도는 알고 있긴 했던 거야?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래? 이 사람 지금 난임 판정 받고 오는 길이야, 엄마.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라며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차마 못 때리겠다면서 자신의 머리를 막 쥐어뜯고 때리며 스스로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그걸 말린다고 저랑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서 얼마나 달려들어 제지했는지 모릅니다. 거구인 남편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제가 대가를 싸그리 다 받게 할 거야. 내 몸 이렇게 만든 거 살인죄를 적용시켜서라도 남은 인생 깜빵에서 최소 몇 년은 썩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내 앞에서 자기 엄마 죄를 대변하겠다고 자체가 필요 없어. 라며 소리를 치자 그제서야 남편이 스스로를 때리던 행동을 멈추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다고 네 시모한테 그러냐면서 저를 원망만 하는데 그런 시아버지 입에다가 제가 들고 있던 한약 봉지를 뜯어 먹으라 했습니다. 어머님이 친히 지어주신 약이에요. 아버님도 이거 한번 복용해보시고 저랑 말씀하세요. 라며 억지로 시아버지한테 달려들어 약을 퍼먹이려 하자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걸 말리다 못해 이걸 어떻게 먹어? 라는 말과 함께 한약 봉지를 멀리 던져버리셨어요.
자기도 이야기, 정상인 사람은 먹어서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변명하면서 한다는 말이 글쎄, 너를 이혼시키고 싶었어. 얘라도 낳으면 2학년 붙잡혀 며느리라 불러야 할까봐 어떻게든 임신이라도 하지 말라고. 어떻게든 그냥 이혼을 하고 좀 내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한 거였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난 당연히 니들이 신혼부터 임신을 할 줄 알고 내 딴에 유산만 시켜달라고 시기에 맞춰 약을 지은 건데. 나도군요. 그 바람에 시아버지는 이제서야 모든 사실을 다 알아챈 건지 지 마누라 편을 들다 말고 주저앉아 떨궈진 한약봉지를 말없이 바라보며 손을 떠셨고, 시어머니는 한 번만 봐달라고 저와 남편을 향해 번갈아가며 잘못을 비셨어요. 그것도 평생 안 보고 살 테니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는 걸 용서라고 빌고 있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차마 자기 엄마를 용서해달란 말은 못하겠던지 싹싹 비는 자신의 엄마를 내버려 둔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여기서. 라며 자리를 벗어났고, 저는 끝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어 그 목소리 좀 닥쳐달라며 시어머니의 주둥이를 향해 꽉 쥔 채로 힘껏 주먹을 날렸습니다. 멀쩡한 여자 몸 망가뜨려 놓고 한다는 죗값이 고자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당신은 내 몸 망가뜨린 죄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가족들이랑 인사나 잘해둬. 나는 말을 남긴 채 시댁을 나섰고요. 그날 남편과도 도저히 말을 섞을 수가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혼자 친정으로 건너가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서는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함께 미리 챙겨놓은 한약봉지의 성분 의뢰와 더불어 변호사를 찾아갔고요. 이게 단순히 고부관계 간의 위자료 문제로 해결될 간단한 일이 아닌 중범죄라면서 시어머니를 상위죄로 가장 세게 고소를 때려버리자는 말에 당연하다면 오케이를 했습니다. 집행유예가 뜨더라도 저는 약을 속이고 먹인 사기죄의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남편과도 도저히 시모가 자꾸 떠오른다는 이유로 함께 살 수가 없다며 이혼을 하겠다 결심을 해버리고야 말았어요. 그 이혼의 사유를 당연히 시모로 보았고, 시모를 향한 위자료 청구까지 또 따로 걸어버리기로 했고요. 남편은 당연히 이혼을 거부하고 난리입니다. 자기 엄마의 죄를 누구보다 잘 아는지라 남편도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간 시댁에서 가장 열렬히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인데, 자기 엄마가 한 짓으로 더 이상 저와 아이를 가지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매일같이 두려움에 목 놓아오며 제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의 연락을 받는 저의 마음도 괴로워 죽겠는 심정이고요. 시모는 아들이 저러다 정말 죽겠다면서 자신이 죗값을 다 받고 이대로 죽던지 사라지던지 할 테니 제발 너희들끼리라도 이제라도 잘 살아달라는 뒤늦은 참회의 말을 건네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남편 또한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걸 잘 아는데 남편만 보면 시모의 얼굴이 떠올라 망가진 내 몸이 자연스레 생각이 나요. 그 바람에 괴로움을 느끼는 건 또 제 몫이고요. 일단 시모가 죗값을 무조건 받게 하고 싶었는지라 걸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해놓았고, 남편과 이혼만큼은 서류 작성만 해놓은 채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시간에 잊혀질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조금만 더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려고는 하지만 결국 홀가분히 이 집구석을 떠나는 게 답일 것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채 마음은 조금씩 이혼으로 굳혀져 가는 중입니다. 멀쩡한 자식 부부를 불구로 만들어 떼어놓은 이 천하의 못된 시모를 법적인 복수 그 이상으로 제대로 엿을 먹이고 싶은데 마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차라리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서 평생 남편을 자식 한 번 놓지 못하고 사는 남자로 만들어주는 게 시모를 향한 복수가 되지 않을까도 싶어서 이혼을 하지 말까 하는 고민도 문득문득 듭니다.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 이렇게 사연으로 구독자분들께 조언이라도 구해봐요. 어떤 게 제대로 시모를 엿먹일 수 있는 방법인지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